환율이 오르는 이유와 정부의 반응, 그리고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까지 알아볼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인데 왜 원화 가치는 계속 약한 걸까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지고 미국 주식이나 해외 직구 부담도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와 먹는 빵, 주유소의 기름값, 전기와 가스 요금, 기업의 생산비까지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현재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 정부의 대응 방안과 현재 반응,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 그리고 고환율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강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해외로 지급하는 돈보다 많은 경상수지 흑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 국내로 가져와 원화로 바꾸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해외 투자와 외국인 자금 이동으로 나가는 달러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미국 주식과 해외 ETF를 사고 연기금과 금융기관도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달러 수요가 계속 발생합니다. 수출 기업도 벌어들인 달러를 곧바로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 계좌에 보유하거나 해외 설비 투자와 원자재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수출이 잘 돼 달러를 많이 벌어도 그 달러가 국내 외환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도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원화 약세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동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는 원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자금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주식을 판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주식 매도 규모가 커지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것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도 수출과 경상수지가 좋은데도 원화가 약한 이유를 정부에 질문했고,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해외 투자 자금 이동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국 달러 자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거나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집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투자자들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달러 가치가 강해집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도 환율입니다.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살리고 싶지만 금리를 내리면 한국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달러가 더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뿐 아니라 환율과 금융 안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입니다.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한국 기업들이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된 원유 가격과 원화 환산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줄이고 달러 같은 안전 자산을 선호합니다. 이때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처럼 위험에 민감한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함께 오르면서 원화 기준 수입 물가가 전월보다 16.1%, 전년 동월보다 18.4% 상승했습니다. 특히 원유와 광산품, 석탄,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수입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일본 엔화와 아시아 통화의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 대만 달러, 중국 위안화 등을 아시아 통화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거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엔화가 급격히 약해지면 한국 원화도 함께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일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경제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원화에 부담을 줍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원화가 엔화 흐름과 높은 동조화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 특별한 악재가 없더라도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약해지면 원화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시장의 심리입니다. 환율은 경제 지표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수입 기업은 필요한 달러를 미리 사고 수출 기업은 보유한 달러를 늦게 팔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달러를 사려 하고 금융회사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달러 확보에 나섭니다. 이런 움직임이 동시에 발생하면 실제 달러 부족이 심하지 않더라도 달러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환율이 더 오르게 됩니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실제 환율 상승을 만드는 자기 실현적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부가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많은 사람이 1997년 외환위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과거 외환위기와 완전히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997년과 2008년에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빌리기 어려워졌고 만기가 돌아온 외채를 갚을 달러 자체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환율 수준은 매우 높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달러를 빌릴 때 적용되는 가상금리와 한국의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도 과거 위기 당시와 달리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달러가 완전히 마른 외환위기라기보다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고 원화 약세 기대가 누적된 고환율, 고변동성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면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현재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현재 환율 수준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7일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어 6월 8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소집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변동성과 투기적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환율 상승에 일방적으로 베팅하지 말라는 구두 개입 성격의 경고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도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외환시장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6일부터 원달러 현물환 시장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래 시간을 늘리고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적은 야간 시간에는 작은 거래에도 환율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구두 개입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움직임이 과도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 투기적 달러 매수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시장 개입입니다.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하고 원화를 사들이면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은 국가의 비상자금이기 때문에 특정 환율을 무조건 방어하기 위해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대규모로 사는 대신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를 이용하면 외환 시장에 발생하는 달러 매수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해외 수익을 국내에 환유하는 기업에 세제나 규제상 혜택을 제공하거나 외화 예금과 환전 관련 제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유류세와 관세를 조정하고 에너지와 농산물 수급을 관리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료가격 상한 관리 등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3.1%, 생활물가 지수는 3.3% 상승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환율 숫자를 인위적으로 장기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 가치, 국제 유가, 중동 정세, 외국인 자금 흐름처럼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 대응의 현실적인 목표는 특정 가격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투기적 거래로 급변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상황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해외 여행객과 유학생, 해외 직구 이용자입니다. 미국 유학생 가정은 같은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해도 원화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환전 비용과 현지 숙박비, 식비가 오르면서 여행 기간을 줄이거나 목적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이용자들도 상품 가격이 그대로인데 원화 결제 금액이 늘어나 구매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미국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달러 가치가 올라 원화 기준 평가 금액이 증가하는 환차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새로 미국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는 비싼 환율의 달러를 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집니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직접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원두와 밀가루, 설탕, 식용유, 육류와 같은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이익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식품과 외식업계에서는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생활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곡물, 사료, 원두와 각종 산업용 원자재를 해외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체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을 두고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이 조금 내려갔다고 해도 이미 높은 환율로 수입한 원재료 비용이 남아있어 물가는 바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원유와 가스 수입 비용이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뿐 아니라 전기와 가스 요금, 택배비와 운송비에도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식품과 생필품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실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와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업은 비용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모든 수출 기업이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금리입니다. 환율과 물가가 계속 오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경기와 내수는 좋지 않은데도 환율과 물가 때문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 부담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 상승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식비와 교통비, 공공요금과 대출이자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해외 투자와 외국인 자금 이동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높은 금리와 달러 강세, 중동 불안과 국제유가, 엔화 약세,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환율 상승 기대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환율 수준이 경제 기초 체력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회의와 은행권 점검, 투기적 거래 감시, 구두 개입과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의미 있게 내려가려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중동 불안과 국제유가가 안정되며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 투자자와 기관의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가 완화되고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시장에 공급돼야 합니다. 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을 결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에너지, 기업의 생산비, 물가와 금리, 그리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움직이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환율의 절대적인 숫자만 보는 것보다 왜 오르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국제유가와 외국인 자금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정부의 대응, 그리고 고환율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